자,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영종 스카이 가든 물건 상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 미팅을 하실 때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이제 개요, 핵심을 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객한테 내 상품을 소개할 때까지 부동산에서 어떻게 좁혀서 우리 물건까지 연결해서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뼈대라고 하잖아요. 뼈대를 내 머릿속에 짜면 살은 여러분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뼈대가 안 들어있으면 고객한테 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제 공식을 짜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지혜나 뭐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서 이렇게 붙여 들어가는 지식들이 점점점 붙어 나가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도 뼈대를 짜보고 고객을 어디서 어느 접점에서 고객을 이쪽으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영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영종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가 또 질문을 하자니 잘 모르실 것 같고, 영종도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에 있고요. 영종도는 신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로 국가에서 계획해서 만든 신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강의를 따로 해드릴 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간 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먼저 IFE즈 관련한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지만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인천은 개척지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의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IFE즈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개척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세상의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는 도시, 이곳은 IFE즈입니다. 세상의 내일을 여는 도시, IFE즈. 송도, 영종, 청라를 주무대로 IFE즈는 경제 자유구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춰나가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기술과 산업이 성장하며 도시의 가치가 인정받는 IFE즈는 세계의 경제를 이끌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156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진 인천 IFE즈는 중국을 비롯 급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를 위한 한국의 경제권 건축지가 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국제기구 도시가 되어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IFE즈는 탄탄한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통해 세계의 대표 경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IFE즈는 사람과 기술, 문화가 공존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세계에 모여 함께 배우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도시, 비즈니스와 관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물류 허브 중심 도시, 금융 지식 서비스로 비즈니스 효율을 높이는 도시, 천혜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도시,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가 되어 행복을 선사하는 IFE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FE즈는 산업과
산업이 어우러져 혁신을 거듭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료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며 첨단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이패즈는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일상을 특별하게,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누구나 꿈꾸는 스마트 도시 아이패즈는 지금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 프론티어로 기억되었던 이곳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의 내일을 이끌어 나가는 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이패즈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아이패즈.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인천의 경제 자유구역. 인천 아이패즈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되게 쉬운데. 맞춰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남아요. 빨리. 인천이니까 인천이겠죠. I 인천이고요. F가 뭘까요? 풀이에요. 그리고 E 이코노믹이에요. 그 다음에 지읒 존이에요. 네. 인천 프리 이코노믹 존이에요. 진짜 되게 간단해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인데 IFEZ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유식하게 IFEZ라고 합니다. IFEZ라고 해서 정식 용어를 꼭 써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용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부동산하면서 부동산 용어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좀 있어 보인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좀 이 사람은 좀 노력하고 좀 뭔가 공부도 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초보자들도 있고 조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간단하게 맞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가시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신도시에 대해서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지금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다 똑같은 신도시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 대략적인 그 내용은 중요한 거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을 때 부동산 투자는 구도심에 할까요? 신도시에 할까요? 네, 왜 신도시 쪽에 할까요? 네, 그쵸. 개발 호재가 가장 많고, 그 사람들이 개발 호재가 많고, 새 건물이 많고, 새로계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 올리니까 부동산 투자는 네, 기본적으로 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요 세 가지가 인천에 지금 우리 일반 신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혹시 뭐 하는 곳인지 들어보시거나 가보셨거나 또 하셨던 것들 있으세요? 인천 뭐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영종도, 송도, 청라를? 공항만 갔어요. 언제 갔어요? 공항만 찍고 다시 집에 왔죠. 이런 데는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보셨으면 한 번이라도 가보셔야지 여기에 대한 감이 좀 오시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일단 가보시면 약간 구도심 가면은 오래된 간판도 있고 70년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물론 건물이 다 높다고 할 순 없지만 다 새 건물이고 집도 쫙쫙 잘 빠졌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큰 뭐 무역센터라든가 뭐 컨벤션 센터라든가 송도 같은 경우 정말 멋있는 건물이 많아요. 동부가 무역센터도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손꼽는 높은 건물이 많을 정도로 좋고 그냥 일단 딱 건물이 뽀대가 납니다. 딱 도시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이사 와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신도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용어로 따지면 뭐 기업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신도시로 따지면 자족 도시라고 해서 뭐 보통 제가 이후에 신도시 교육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신도시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종도 여러분이 영종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 안에 속해 있는 영종국제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영종도는 똑 떨어져서 혼자 지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신도시입니까? 명칭이 무슨 도시입니까? 국제도시입니까? 국제도시죠. 최근에 국제도시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이름 앞에 이런 어떤 단어가 붙인다는 거는 그만큼의 역할이 다르죠. 일반 신도시하고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인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나 또 내가 얼마나 또 좀 개발 후제나 또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재 세 곳이 아이페즈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고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인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면적만 보시면 자, 면적은 단위 면적으로는 그 영종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송도가 그보다 약간 작고요. 여기가 이제 1587만 평이라고 나와 있고 송도는 1614만 평인데 이게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는 섬이다 보니까 조금 특성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면적은 요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고 청라가 538만 평인데 이 송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실제 면적 자체가 좀 작습니다, 청라가. 그래서 이제 계획 인구 자체가 틀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익숙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도시잖아요. 여기에는 인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도시 계획을 얘기를 할 때 어려워하지 말고 땅 면적, 대략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청라는 분당 신도시에 제일 이제 신도시라고 하면 제일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분당 신도시예요. 그 성남시 분당구 있잖아요. 거기에 1.1배라고 합니다. 거의 분당 신도시 면적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분당 신도시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하철역이 몇 개 정도에 딱 손꼽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면적에 들어있다 보니까 인구가 계획이 여기는 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이즈나 면적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계획 인구를 보시면은 이 도시를 어디까지 키울 것인가가 일단 기본적인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구수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내용 중에 나와요. 영종도의 계획 인구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몇만 명까지 키울 수 있는 도시인데 현재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 이게 그럼 도시가 현재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고 일단 인구수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청라는 9만 명 중에 거의 다 찼어요. 작년에 8만 9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9만 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획 인구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이제 슬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는 26만 6천 명 나와 있거든요. 26만 명인데 현재 13만 명 정도가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까지 통계를 봤을 때 거의 12만 9천 명, 13만 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절반. 그죠? 그럼 앞으로 또 절반 정도 인구가 거의 26만 명에 13만 명 정도가 더 차야지 여기가 이제 인구로는 완성이 되는 거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인구가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종도는 10 몇만 명이냐? 외우기 쉽죠? 18만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들어와 있느냐? 현재 작년에 6만 9천 말 8, 9천 명 됐고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올 초에 이제 7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반이 안 돼요, 절반이. 그럼 무슨 소리냐? 앞으로 들어올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발전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지역이 영종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나머지 브리핑 개요 이제 연결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1번. 자, 브리핑은부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브리핑 뼈대 핵심이다. 30초, 1분, 3분, 10분, 20분 브리핑을 만들어라. 필드부터 1차 상담, TM 상담 시 필요한 브리핑까지. 글로 뼈대 작성하기, 포인트를 잡아라. 필드 TM 예방 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일으켜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게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이다. 자, 브리핑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핵심 뼈대라고 했죠. 그래서 몇 분 브리핑을 만들려고요? 30초짜리. 1분, 3분, 10분, 20분. 엄청나게 길지 않죠. 네. 근데 이 시간에 고객한테 핵심을 전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한 지금 3년이 넘었으니까 4년 차가 넘어가는데, 인터넷 마케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것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얘기를 못해요. 1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차라리 3가지나 5가지 정도를 꼽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숫자로는 뭐 2가지, 4가지보다 3이나 5가 좋다라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 있긴 한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는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뭐 진짜 한 달이든 2달이든 어쨌든 짧게는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공부를 하고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고객들은 여기 왔을 때 영종도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방만 둘러보고 우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10개를 얘기를 하면 고객이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뜩이나 이 모델하우스 환경이나 이 짧은 시간에 계약까지 쓰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식 정도나 뭐 부동산 경험 정도를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짧은 시간에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를 딱딱딱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요약이라든가 핵심을 정리하는 거라든가 뭘 전달해야겠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우리한테 이렇게 허락을 해준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 많아요. 어떤 TM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정말 필드를 한다든지,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어. 바쁘게 지나가야 돼. 아니면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이렇게 초청하지 않은 전화가 느닷없이 와요. 그때는 고객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명확해야 되고, 호기심을 끌어야 되고, 핵심이 딱 집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대 짜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브리핑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트레이닝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발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TM을 하시던 필드를 하시던 안에서 상담을 하시던 발음도 되게 중요하고, 얼굴 표정 제스처도 물론 중요하고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달력.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녹음도 하시고 롤플레잉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잡아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저는 참고적으로 국어책도 많이 읽었고 영어책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소리 내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교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셉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트레이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발성 연습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짧게 30초짜리 1분짜리 하려면 두세 가지를 뽑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스스로 돼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제가 오늘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먼저 그 강의해 주셨던 우리 팀장님이나 선배님들이 이런 식으로 뽑았구나. 나는 이거를 한번 뽑아봐야지. 그래서 이거대로 하는 게 꼭 무슨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때 사람들이 고객한테 얘기하는 게 좀 정리가 된다, 쉽다, 이렇게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정리를 해놓고, 저는 저부터 항상 정리를 합니다. 현장 들어가기 초반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상품에서 뭘 좀 전달을 하면 좋을까? 이게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우리 상품이 뭐가 좋지?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게 뭐지? 이거 연구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이런 걸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라라고 권장사항이 아니라 정말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녹음도 해보시고 자기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브리핑은 계속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읽으세요. 브리핑은 깔때기이다. 넓은 범위에서 우리 상품으로 범위를 좁혀오는 것. 금융상품과 부동산 상품 비교. 아파트 같은 주거 위주의 시세 차익,
상품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월세 상품이 대세인 이유. 수익형 부동산 중 수도권 지역 특히 인천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인천 중 특히 영종도 신도시의 장점 특성. 영종도에서도 우리 현장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네, 브리핑이 깔때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깔때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분양상담사 아카데미 열으셔가지고 저도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팀장들이 상담을 주로 많이 하니까 팀장 상담 시에 이제 고객을 전체적으로 어떤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점점점 우리 상품으로 좁혀오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상품의 매력에 쏙 빠져서 깔때기가 밑으로 쏙 빠지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오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 고객이 우리 상품의 매력을 느끼다가 쏙 빠져.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도장을 찍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 이렇게 몰아와야 돼요. 약간 소몰이 하듯이 이 형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우리 상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꼭 영종도의 스카이 가든의 이 상품에 내가 왜 계약을 해야 돼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딱 도장을 찍으려면 다른 상품보다 이게 왜 좋고 거기서 이 지역이 왜 좋고 거기서 인천 경제자역이 왜 좋고 물론 고객을 이 순서대로 똑같이 이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고객이 2단계든 2단계든 어디든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2단계부터 설명이 필요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동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패스하고 아예 이제 지역 비교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역 중에서도 인천이고 인천 중에서도 경제 자유구역 그 중에서도 영종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요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셔야 이 사람을 2단계에 집어넣기 2단계에 집어넣을지가 여러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험치도 이제 거기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오는 거를 제가 깔때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목차를 약간 비슷하게 짰어요. 그래서 금융 부동산 비교, 그 다음에 아파트 비교. 아파트는 워낙 고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아파트에 너무 그냥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아파트에 미치신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투자에. 너무 아파트 가지고 가격 상승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넘어와서 왜 인천을 꼭 해야 돼? 다른 데도 많잖아. 나는 인천 싫어해. 인천 공장 많잖아. 좀 약간 이미지가 인천에 공단 이미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수익률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종도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현장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인데 목차 한번 읽어보세요. 1. 수익형 부동산이 요즘 대세인 이유. 2. 아파트 시장 요즘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3. 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투자해야 되나. 4. 영종 국제도시의 개방제. 5. 영종 국제도시 부동산의 특성. 6. 우리 현장의 투자 포인트. 대략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목차를 짜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스스로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보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작성을 좀 해봤어요. 블로그에 글 쓸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왜 꼭 거기를 투자해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이 왜 좋아요? 이런 질문 던지고 답하고 하니까 저도 보니까 이해가 가면서 좋더라고요. 예전에 청라 때 제가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작성해 보시면 나중에는 이걸 안 봐요. 제가 이걸 작성해놓고 이걸 보고 브리핑을 할 거예요? 안 보고 브리핑을 할 거예요? 안 보죠. 왜? 작성할 때까지가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작성하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머릿속에 도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도식을 가지고 상담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느냐. 왜냐면 이제 지금은 초창기에는 여러분들하고 다 상담을 맡기진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치도 없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TM을 하면서 상담이 들어가야 되면 고객들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답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고 고객 상태 파악해서 팀장님한테 넘기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팀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또 흐름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눈이 쌓이지는 않아요. 근데 고객들은 더 하지. 고객들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막 쏠려. 규제 정책이 많이 나왔대. 그러면 부동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투자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쏠려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주시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상 신도시는 사람들이 몰리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데 오르는데 올랐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여러분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인구예요. 제가 인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예요. 일자리. 인구와 일자리를 잡으면 투자 실패 안 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요. 그 과정을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투자 원리 우리 옆에 영실 대리님 읽어주세요.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구도심은 빠져나가고 신도시에 모인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원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 땅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 지역을 샀으면 이 지역을 밟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땅값이 오르죠. 그죠? 그게 조그만 내 작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어떤 동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지만 학군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엄마들이 엄청나게 이사를 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 요소를 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밟아주면 땅값이 올라요. 우리가 오르는 건 땅값이 오르면 내가 파는 상품의 전체 가격이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큰 범위로 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아까부터 얘기한 뭐 신도시, 그지? 신도시 또 직장이 많은 기업 도시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는 실패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예요. 자, 두 번째. 거주할 인구도 늘어나야 되지만 우리 상품은 임대 수익을 내는 소형 상품으로 거주할 직장인들, 학생들이 늘어나야 한다. 자, 우리가 하는 상품이 인구는 거주할 인구라 하면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주택단지 입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도시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도 물론 늘어나지만 저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하는 게 상업지역에 지어진 원룸, 투룸, 주상복합. 이걸 주상복합이라 그래.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는 뭐야? 이런 원룸, 레지던스,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이런 원룸 조그만 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지. 그건 아파트 입주하는 가족 단위의 주부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그 자리에 하얀 니즈가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강남에 갑자기 오게 됐어. 근데 집이 저기 어디야 뭐 평택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사는 사람이 있어. 물론 화성에서도 출퇴근도 하지만 너무 피곤해. 그죠? 그럼 어떻게 집을 얻잖아요. 당장 나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직장이 거기에 있는데 또 지어. 직장이 대규모로 뭔가가 많이 들어와. 그럼 어때?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원룸 오피스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뭘 잡아야 돼? 직장인과 학생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학생보다는 근데 직장인이 더 중요해요. 왜냐 학생들은 이제 잠시 머물다 또 빠지기도 하고 돈이 있는 건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불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투자는 타이밍이다. 착공시기에 투자해서 완공하는 시점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오르는데 영종도 내에서 핵심 신상권에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우리 상품이 딱이다. 자, 투자가 타이밍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착공 시기, 완공 시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투자 원리예요. 여기에 맞춘 부동산들은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동산 투자할 때 계단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뭐 한 번 오를 때, 두 번 오를 때, 세 번 오를 때 이제 크게 오를 때를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한 번 오를 때 요인이 뭐냐면은 이거는 개발 호재 발표, 예정.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소개를 안 드렸는데 제가 2004년부터 부동산 땅 시행하는 회사랑 이제 땅을 잘라 파는 회사,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도 제가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땅값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게 돼야지 올라요. 첫 번째 1단계 오르는 게 뭐라고? 개발 호재가 발표되거나 예정이 잡혔을 때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2단계는 여기까지 가는데 단계는 좋으나 이거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 왜? 예정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 로또는 아니지만 약간 뭐라 그래? 약간 도박성이 있는 거죠. 뭐가 앞으로 뭐 세종시 예를 들면 뭐 세종시가 생긴대라고 했을 때 땅을 미리 갖고 있거나 사놨다나 이런 사람들은 규제가 되기 전에 사놨던 사람들은 나중에 많이 올라. 대신에 그게 취소가 되면 어때? 묶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르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착공 단계예요. 착공 단계에 또 한바탕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오른다는 게 뭐냐면은 확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완공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공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얘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때 얘기고 다만 아직 안 올랐을 때고 요때가 그러니까 이제 땅 투자할 때 무릎 그러니까 뭐 사람의 키 높이로 봤을 때 무릎 정도에 사가지고 뭐 어깨에서 팔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는 속도가 붙는 시점이 있다고. 그때 언제라고? 착공되고 확정이 떨어졌을 때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많이 올랐을 때 언제야? 착공되면 언제가 나와요? 완공돼서 사람들이 입주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조그만 뭐 집 공사도 있지만 큰 대단지 아파트 공사나 뭐 큰 진도시 공사 들어갈 때 땅바닥을 파기 전까지는 잘 관심이 없어. 몰라. 근데 뭔가 땅을 파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막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게 뭐야? 뭐 하네? 이런 어떤 나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 그럼 문의가 들어오고 수요 문의가 들어오고 이때 입주 때는 완전히 건물이 막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어느 시기냐면 우리 건물 조그맣게 내부로 봤을 때 우리도 착공 시기예요. 분양을 하잖아. 그럼 완공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리잖아요. 3년 됐을 때 주변도 무르익고 우리 건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그때 거래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거래하는 것보다 이런 시점에 거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건물이 완성된 걸 파는 거야? 아니죠. 지금 가보면 이제 땅바닥을 파는 시점이란 말이야. 하지만 완공이 됐을 때 주변도 무르익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도 그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활발해요. 이건 우리 상품 개인적인 얘기고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착공 시기다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도 그러니까 보통 어떤 도시 계획을 할 때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아파트가 먼저 요것도 좀 특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시라는 게 이만한